이강인 선수가 10월 A매치에서 2경기에서 3골과 1개의 도움, 정말 우리 대표팀을 이끌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강인의 왼발 킥력이 정말 빛이 났었습니다. 튀니지전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기도 했고요. 사실 이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튀니지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강인의 득점이 튀니지전을 승리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자책골을 유도하는 코너킥이라던가 베트남전에서 김민재 선수의 득점을 만들었던 코너킥같이 이강인이 본인의 왼발 킥력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강한 선수가 있다는 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들어가면 지고 있었던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거나 무승부로 끝날 경기를 승리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세트피스의 득점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경기를 결정지어주는 역할들을 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 대표팀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본인의 왼발 킥력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정확하게 전진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게 이강인 선수의 또 다른 강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10월 A매치 동안 튀니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수비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고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을 했었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우리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 사실 상대가 촘촘하게 수비 라인을 만드는 이유는 일단 이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격수를 압박한다는 것도 있지만, 수비 라인 바깥에서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 이 좁은 공간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패스를 끊을 수 있는 빈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를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한 강도로 넣어줄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저 패스가 너무 약하면 수비에게 끊기는 거고, 너무 강하면 공격수가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심지어 아주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상대 수비 라인 두 줄을 무너뜨리는 패스까지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패스의 강도가 너무나도 적절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끊기는 어렵고, 우리 공격수들이 이강인의 패스를 받을 때는 볼 터치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강도로 패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콜롬비아와의 A매치 경기 때의 장면인데, 이때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의 앞에 콜롬비아의 수비수들이 촘촘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선수 간의 간격이 매우 좁아요. 그런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요 라인 사이로 패스를 절묘하게 뿌려주면서 상대 수비를 정말 바보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전진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 수비 라인을 만든 앞쪽에 있는 상대 선수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의 패스가 들어가자마자 우리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공격수 입장에서는 수비수 한 명만 벗겨내면 득점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상대팀 선수들이 공격 라인, 미드필더 라인, 수비 라인, 이렇게 세 줄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요 라인 사이를 절묘하게 가로지르는, 정말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하니까 공격수가 볼을 받았을 때 앞쪽에 있는 상대의 수비수들이 필요가 없어지고 공격수 입장에서는 수비수만 제치면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베트남이 당연히 수비가 워낙에 많았었는데 이 밀집 수비 사이로 이강인이 아주 적절하게 상대 수비에겐 끊기지 않고 우리 공격수가 받기에는 적합한 강도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황의조 선수가 이강인의 패스를 받았을 때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득점할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되죠. 이게 정말 이강인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득점이 실제로 나오기도 했었죠.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강인이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베트남의 수비수들이 일단 이강인에게 약간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공간이 자연스럽게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안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를 연결해 주는데 이 패스가 매우 어려운 패스예요. 특히나 이러한 횡패스는 볼을 끊기는 순간 이 끊기는 위치에 뒤에 있는 선수들은 모두 다 역습을 저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횡패스를 보내주다가 끊기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강인의 패스가
아주 적절한 강도로, 또 손흥민 선수가 컨트롤하기 매우 적합한 강도로 오기 때문에 이 패스가 한 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강인에게 쏠려 있었던 수비수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요 앞에 있는 선수들만 이겨내면 득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자마자 황희찬 선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득점이 나왔었죠. 이강인의 패스 한 번으로 베트남 수비수들 한눈에 봐도 한 6명 정도의 선수거든요. 6명 정도의 선수를 바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강인 선수가 보여주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어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는데도 이강인 선수가 기점 역할을 해줬고, 정우영 선수가 득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기점 역할을 한 거잖아요. 사실상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득점도 만들고 어시스트도 했기 때문에 6골 중에 4골 정도의 관여가 직접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대표팀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어제도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워낙에 플레이메이킹을 중심적으로 하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강인의 반대편에는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리는 순간 공간이 넓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간이 넓게 나왔을 때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킥력이 있다는 게 또 엄청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에게 수비를 쏠리게끔 만든 다음에 반대편의 공간을 만드는 건 좋은데 여기서 정확한 패스가 나가지 않아서 보통은 뒤로 한번 패스를 보내주고 뒤에 있는 미드필더가 볼을 받아서 다시 앞으로 전개를 해주죠. 그러면 거쳐가는 과정이 한 번, 두 번 정도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반대편에 아무리 수비가 쏠려 있다고 하더라도 백패스, 패스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니까 상대팀 선수들이 충분히 반대편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본인의 킥력이 워낙에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킥력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볼을 잡았을 때 본인에게 수비를 쏠리게 만든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황희찬 선수에게 한 번의 방향 전환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빼앗아 버리면서 우리가 반대편 공간을 넓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튀니지전에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쏠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강하게 받는데 여기서 압박을 이겨내고 본인이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강인의 플레이 때문에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 이강인이 반대편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대편 공간을 넓게 만들어졌을 때 빠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으로 못 보내주고 뒤로 보내주고 다시 패스로 넘어가면 상대팀 선수들도 당연히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이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런 장면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반대편에서 우리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팀 선수들이 미처 반대편으로 넘어오기 힘든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강인 선수가 우리 공격의 스피드를 한층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아까도 봤었지만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 수비가 이강인에게 쏠렸을 때 이 장면만 보면 우리 선수들이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볼을 받고 일단은 버텨줍니다. 그리고 볼을 소유해주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이강인에게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본인이 계속 버텨주면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4명의 선수를 쏠리게 만든 다음에 당연히 선수가 쏠리니까 다른 공간에 공간이 나잖아요. 이 공간으로 여유롭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10월 A매치에서 우리 대표팀의 공격을 얼마나 잘 이끌어갔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우리 대표팀에서 점차 중심이 되어가면서 에이스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 이강인 선수가 언제쯤 우리 대표팀에서 확실한 영향력을 선보일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 10월 A매치가 그 기점이 되는 A매치 기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은 정말 이강인 선수가 에이스라고 불릴 만큼의 활약을 해줬고 아마 우리 대표팀도 이강인을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만드는 것을 더욱더 많이 고민을 할 텐데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매우 기대가 되지 않나 싶네요.